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 주민들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매매 문제를 두고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리조나주 웰스파고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라크라 센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거 한인 초등학생 3명이 동급생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해 실려있던 감자튀김 수십 상자가 도로에 쏟아져 교통정체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한 거리에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시 당국이 이 같은 피해가 만연하게 벌어지도록 문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쇼트웰 스트리트. 낮엔 평화로워 보이는 이 거리는 밤이 되면 불법 성매매가 난무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최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참다 못한 주민들이 결국 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We have our kids coming over and friends and they have to see all this. It's embarrassing. She's tired. I hope the city does something about it because I'm fed up. We had no other choice. 주민들은 밤마다 거리에 성매매 종사자들이 넘쳐날 뿐더러 성매수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난동을 부리기 일쑤라고 말합니다. 또 길거리에는 각종 성인용품이 널려 있고 마약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위험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위협을 겪은 일도 적지 않습니다. And one of them basically said, I have a knife, and she threatened me. We asked her to leave, and she turned around and she sprayed me with mace, and my eyes are all burnt. 주민들은 수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당국이 불법 성매매를 막지 못했고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We don't want others to suffer, and this is what the city would gladly do, is just push it one block to the other. 당국은 해당 거리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보안 카메라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성매매 문제는 미전역 곳곳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LA 인근 포모나 지역에서도 대낮부터 불법 성매매가 자주 목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자주 찾는 공원이나 쇼핑센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어제 주의회를 통과하고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의회에 따르면 어제 통과된 폰 프리 스쿨 액트로 불리는 법안 3216호는 2026년 7월 1일까지 모든 학군과 교육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료 등 비상 상황이나 교사의 개별적 허가를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사물함이나 잠금 주머니를 이용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조시 후보 의원과 민주당의 조시 로웬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독려한 바 있어 법안 서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법안이 서명되면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5번째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 주가 됩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는 이미 교내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애리조나주 템피의 웰스파고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템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55분 웨스트 워싱턴 스트리트에 있는 웰스파고 사무실 3층 책상에서 60살 직원 데니스 프로드홈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프로드홈의 책상은 인적이 드문 구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부분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출근한 일부 직원들은 불쾌한 냄새를 배관 문제로 오해한 가운데 한 직원이 푸르드홈의 책상 근처를 지나면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푸르드홈의 마지막 출근 기록은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인 16일 오전 7시로 확인됐으며 이후 출퇴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dy was there about 4 days before anybody found it, before anybody walked up to her just to say hi, make sure she's okay. She was just laying on her desk. 당국은 초기 조사에서 외부 범죄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관과 협력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웰스파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웰스파고는 직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크라센터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7일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을 초등학생 3명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었던 여학생 3명이 같은 한국어반에 있던 리스던의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리스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의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인 학부모들의 그룹 채팅방에서 다시 한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 학생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LA 엘리시안 팍 지역에서 대형 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해 감자튀김 상자가 모든 차선에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스타디움 웨이 출구가 있는 남쪽 방향 5번 고속도로에서 세미트럭과 여러 차량이 충돌해 트럭 안에 실려있던 수십 개의 감자튀김 상자가 차도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5번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차선을 폐쇄하고 청소 작업을 진행했으며 오후 1시쯤에서야 차선 통제가 해제되면서 출근길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공원 내의 숙박시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측은 그랜드 캐년에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도관인 트랜스 캐년 수로가 최근 4차례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공원 내 숙박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이 제한된 시설은 엘토바와 브라이덴젤 로지, 마스윅 로지, 팬텀 렌치며 국립공원 외부에 위치한 투사얀 마을의 호텔 등 숙박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앞서 트랜스캐년 수로는 1960년대에 20km 길이로 건설돼 사우스림과 협곡 내부 시설에 식수를 공급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10년 이후에만 85건이 넘는 중대 파손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청은 최근 2억 800만 달러 규모로 급수관 복구와 관련 급수 시스템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강 교수가 한인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LA 스퍼리어 법원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인 김모 씨는 최근 강 교수의 성희롱 발언과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조교직에서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성폭행과 성차별, 보복, 괴롭힘 등 7개 혐의로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21년 김 씨를 연구 조교로 채용한 후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종이를 말아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김 씨를 비롯한 여러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생 간의 불륜을 다룬 영화를 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강 교수의 성적 발언과 요구에 거부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강 교수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곧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폄하하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도 교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 교수는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USC 국제관계와 정치학 대학원에서 종신 교수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주에서 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공무원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바다주 배심원단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클라크 카운티 공공행정관인 47세 로버트 텔레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최소 20년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텔레스는 지난 2022년 9월 기자였던 69세 제프 점원을 자택 앞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텔레스가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데 앙심을 품고 점원을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Verdict.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case, having found the defendant, Robert Tellis, guilty of murder of the first degree with use of a deadly weapon, victim 60 years of age or older, impose a sentence of life in the Nevada Department of Corrections with eligibility for parole. 앞서 기자는 텔레스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한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아의 질식 위험 가능성으로 수십만 개의 덤벨 장난감 세트가 리콜됩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피셔프라이스가 제조한 유아용 덤벨 장난감에서 회색 막대 양 끝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7건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36만 6,200개 이상의 유아용 덤벨 장난감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TJmax를 포함한 전국 매장과 아마존, 월마트, 타겟 등 온라인에서 약 18달러에 판매된 베이비 바이셉스 기프트 세트에 포함된 플라스틱 덤벨 장난감입니다. 한편 피셔 프라이스사는 리콜 대상 장난감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회사에 연락해 장난감 사진을 인증하고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하면 $1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시속 15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밤사이 일본의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전기가 모두 나간 규슈 거리는 깨지고 부서진 건물 파편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가로수는 허리가 부러진 채 도로에 나뒹굴고 건물 외벽, 상점 간판 가릴 것 없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력한 바람에 경차들도 삽시간에 뒤집히고 넘어진 철제 구조물에 그대로 승용차가 깔리기도 했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밤사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선 산사태로 3명이 숨지는 등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9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고 일본 NHK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 상륙을 앞두고 225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도 내렸습니다. 현재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3m로 규슈섬 오이타현 히타시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어 주말까지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야자키 일부 지역에선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격렬한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물에 잠겼고 오이타현에도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져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 중입니다. 규슈를 비롯한 태풍 경로 지역에선 항공기 60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신간센도 대부분 멈췄습니다. 무작정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은 곳곳에 발이 묶였고 택배나 물류 운송이 끊기면서 피해 지역의 마트와 편의점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휴대전화 기지국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주요 통신사들은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로 긴급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질문에는 당정 갈등은 없다면서도 한 대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실적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 경제 지표들을 나열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금 개혁 구상도 보다 구체화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고 연금급여를 인구, 물가 등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 속도를 좀 차등화하겠다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으니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도 노력할 테니 국민들도 강력히 지지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정 갈등 중재안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불거진 당정 갈등 논란에 대해선 당, 또 당 관계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한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정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대해선 인사 기준은 뉴라이트 여부가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며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냐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경제가 회복되고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니 윤 대통령이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을 반영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세 번째로 추진 중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번엔 외압이 아예 없다며 한 발 더 나간 셈입니다. 지난 5월엔 수사가 미흡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찰 수사가 잘 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도 오히려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야권 6개 정당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를 골라 제청해 중립성을 한 번 더 검증한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특검법은 오는 일요일 열리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새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도 여당 내 입장차가 큰 만큼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해외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미국 최대 규모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95,800여 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했는데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썼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는 대부분 연예인이었고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딥페이크 영상에 등장해 피해를 입은 가수는 약 1,600건의 표적이 됐고 누적 조회수는 561만 회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가 적발됐다는 건 한국이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서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 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내년 3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과 함께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의 소유주 MS-27 우주선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하는데요. 이후 약 8개월간 그곳에 머물며 과학연구와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니 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고교 졸업 이후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입대해 100회 이상 전투작전을 수행해 훈장과 포장 4개를 받았고요. 군의관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샌디에이고 대학 수학과를 거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의사면허와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김 씨는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생으로 선발됐고요. 약 1,6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나사의 달 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수행할 우주비행사 후보로도 뽑혔습니다. 강 하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건 놀랍게도 모두 죽은 물고기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그리스 중부의 항구 도시 볼로스인데요. 죽은 물고기 떼가 항구를 가득 채워 극심한 악취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로 분석되는데요. 홍수로 크게 불어났던 호수의 물이 올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때문에 민물고기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떼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스 당국이 24시간 동안 수거한 사체의 양은 40톤에 이르는데요. 전체 사체의 무게는 100톤 이상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광 성수기에 밀려든 물고기 사체로 해변 인근 상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10개월 아기가 소아마비에 걸린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가 발병한 건 25년 만입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대부분 오염된 물을 통해 퍼지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요. 이에 WHO가 가자지구 중부부터 시작해 가자지구 10세 이하 아동 65만 명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고요. 안전한 백신 투약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서 일부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가자지구 중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교전을 중단하고 이후 가자지구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사흘씩 교전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레코드판을 깨부숩니다.
181번째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는 미국의 데이비드 러시인데요. 올해로 39세인 러시는 30초 안에 55개의 레코드판을 깨뜨려 개인 통산 181번째 기네스북 기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러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가 됐는데요. 지난 2015년 눈을 가리고 6분 34초간 저글링의 성공에 처음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이후 1분 동안 젓가락으로 가장 많은 풍선 터뜨리기, 1분 동안 입안에 마시멜로 59개 넣기, 머리 위에 화장지 101개를 올리고 균형 잡기 등 다양한 기록을 세워왔습니다. 러시는 어려서부터 형들과 운동을 하며 경쟁력을 키워왔다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때마다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를 졸업한 러시는 현재 동기부여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20대 남성들이 지적장애인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모욕하며 괴롭히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남성을 화장실 구석으로 몰아넣더니 남성들이 번갈아가며 소변을 봅니다. 피해자는 벽에 손을 짚고 괴로워하지만 남성들은 크게 웃으며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장애인 아들이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인데요.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글쓴이는 가해자들은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 가해자들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역시 이 영상을 봤다는데요. 가해자들에게 보복당할까 봐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피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대로 넘어가면 더 큰 죄를 지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두운 밤,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집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무슨 원한이 있는지 누군가 이틀 연속으로 가게 뒤편에 머무는 백구를 흉기로 공격했고요. 개는 다리와 몸통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개의 주인은 평소 사람에게 짖지도 않고 순한 녀석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다친 개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재물 손괴죄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소연했는데요. 누리꾼들도 말 못하는 짐승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개는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다 싶은 장난은 종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엘리베이터에 탄 두 어린이가 장난을 치다가 무려 9시간 넘게 갇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추자 남자의 2명이 타는데요. 7층에서 문이 열렸다가 닫히려던 순간 갑자기 한 아이가 슬리퍼 한 짝을 벗더니 재빨리 문틈으로 집어넣습니다. 신발이 끼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아이는 힘껏 슬리퍼를 잡아당기는데요. 갑자기 문이 완전히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맙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데요. 어린이 2명이 슬리퍼로 장난을 치다가 추락 방지용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9시간 넘게 갇히게 된 겁니다. 놀란 아이들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요.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신고 덕분에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하네요. 어린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연신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를 본 다른 아이가 급히 다가가 가슴 쪽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산둥의 한 가정집인데요. 3살 동생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리자 6살 언니가 직접 나선 겁니다. 하임리히법을 시도하듯 여러 차례 가슴을 압박한 끝에 동생 목에 걸려있던 사탕 조각을 제거했고요. 놀란 동생을 다독이기까지 했는데요. 위기의 순간 언니는 엄마에게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렸고 동생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6살 어린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다며 언니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